단체전인 경기만큼 사실 이 단체전 경기는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합니다만은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 기세 싸움에서 첫 단추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50% 이상의 전력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임동성 선수가 리드오프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청 소속으로 1992년생이고요. 왼손 볼러인 임동성 선수입니다. 임동성 선수는 뭐 자신의 플레이를 통해서도 이런 응원의 목소리로 받고 본인이 지금보다도 항상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자신감을 굉장히 갖고 있는 선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임동선 선수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차분한 선수라는 거죠. 예. 그만큼 멘탈이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 스트라이크. 좋아요. 깔끔하게 출발을 알려주고 있는 임동성 선수입니다. 본인이 뭐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국가대표 됐을 때라고 인터뷰를 해줬었는데요. 네, 그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시청에는 박건아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직전 세종시 볼링협회와 경기를 치를 때도 리드오프로 나섰던 박건아였거든요. 네. 넘어갑니다. 스트라이크. 강력한 회전과 강력한 스피드로서 어떻게 보면 7번 핀이 남아야 당연한 상황일 텐데 네. 메시지 핀에 의해서 7번 핀까지 마무리를 짓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석 선수와 이정수 선수가 조금의 휴식을 취하면서 한지현 선수와 류재호 선수가 함께 합류한 남자 1차 5경기 광주시청이고요. 이제 울주군청의 황동욱 선수입니다. 동욱 선수죠. 들어갑니다.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울주군청. 황동욱 선수는 뭐 체격도 당당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앵글과 많은 회전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그 장점을 한껏 살려서 스트라이크 더블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초반의 기세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울주군청이고요. 주장인 이익규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미 국가대표를 경험했을 정도로 나이에 비해서는 정말 베테랑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스트라이크 성공률도 무려 72%입니다. 네, 볼의 어떤 회전을 한번 보세요. 이익규 스트라이크! 멋집니다. 같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울주군청과 광주시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오른손 볼러가 있다면 네. 이 이익규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서 자세 연습을 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안정된 축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박경록 선수. 좋네요. 터키 달성 울주군성.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라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팀 이전 경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그럼요. 이 경기 횟수가 거듭될수록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이 워낙 많이 이 월등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기 기대됩니다. 이번 경기. 이제는 한지현 선수고요. 스트라이크 성공률은 무려 75%. 본인의 장점을 정확성이라고 표현했던 한재현입니다. 가나요? 두꺼워요. 예, 그래도 자, 9개를 9개를 처리했죠. 공략됐네요. 예, 자,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 약 한 7보드 정도의 앵글을 훅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7보드 정도가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보드 수인데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가 나오든지 아니면 좀 더 큰 앵글을 그래야만 다음 프레임 때 스트라이크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지현 현재까지 스페어 성공률 100%입니다. 이 완벽함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재현 네. 선수입니다. 자, 비록 스트라이크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한재현 선수의 안정된 스페어가 어떻게 팀에게 작용될지는 다음 투구를 지켜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울주군청의 네 번째 주자 강희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1982년생 오른손 볼러 팀의 주장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사실 강현 선수가 선수로서 목표는 다 이뤘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었거든요. 네, 관록이 있는 선수죠. 강희원의 이 투구는 2개의 핀을 남겼습니다. 자, 본인이 원래 강현 선수는 일반적인 선수들보다는 굉장히 큰 앵글, 큰 각도를 그리면서 1-3 포켓에 공략하는 것을 본인의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지금 본인이 의도한 바보다는 좀 더 훅이 일찍 발생되면서 두껍게 공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강희원 스페어 시도 성공합니다. 스트라이크 행진은 끊겼습니다만 계속해서 모든 핀을 처리해내고 있는 울주군청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자, 울주군청은 선수들이 다 한 번씩 투구가 끝난 상황이고요. 네, 자, 광주시청에서는 유재호 선수가 마지막으로 투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워낙 피지컬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 류재호 선수인데요. 스트라이크 성공률 82%.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조금 두껍게 지금 유재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질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아웃사이드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약 한 2번 스파트 바로 스포 바로 위쪽 11쪽에서 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유재호 선수가 다음 투구 때 어떤 공략을 할지 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이 스플릿 상황을 처리를 해낼까요? 3핀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 차이가 약 2프레임 이상 차이 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울주군청도 스트라이크 행진이 끊겼었기 때문에 광주시청에게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럼요. 혹은 뒤집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럼요. 이 상대방의 실수는 곧 나에게는 기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 오히려 그 기회가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위기 뒤찾아온 본인들의 기회. 이건 뭔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광주시청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네, 5개의 핀이 남아 있고요. 246 70. 네, 울주군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성용 감독님의 지도가 평소에도 굉장히 이 선수들을 믿고 신뢰하는 쪽의 어떤 지도로 정평이 나 있는 감독님이신데 예, 선수들이 항상 그 믿음에 보답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는 어떻게 보답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이 첫 번째 투구를 했을 때와 그리고 지금 투구를 했을 때 약간의 리액션에서의 큰 차이를 보였던 임동성 선수고요. 네, 임동성 선수는 투구 후에 바로 문제점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거든요. 이 팔꿈치가 일찍 돌아갔다라는 그런 리액션을 보여줬는데요. 네, 자, 박건아 선수. 차분한 모습으로 박건하. 좋습니다. 국가대표의 어떤 격을 한껏 보여주는 투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끊겨있던 자신들의 템포와 흐름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 박건하 선수입니다. 어프로치 동작에서 마지막 릴리스 후에 정말 많은 힘을 순간적인 힘을 과도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체 부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건 정말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훈련을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코어 힘도 가졌는데 이번엔 황도국은 어떨까요? 좋아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오늘 황동우 선수. 예, 상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할 것을 해내고 있는 황동욱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기우 선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 스트라이크는 단지 더블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예, 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무게감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익규입니다. 주장이 스트라이크를 치면 효과는 2배입니다. 그렇죠. 출발하는 이익규. 이익규의 이번 결과는 맞나요? 메시지가 너무 강렬했네요. 예. 본인이 의도한 라인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한 핀을 남겨두고 네. 총 9개의 핀을 처리했던 이익규 선수입니다. 레인 중간 부위 통과도 좋았고요. 예. 마지막 후킹 포인트도 좋았는데 좀 더 큰 각이 형성이 되면서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4번 핀이 남고 말았습니다. 예. 끝까지 쓰러지길 바라봤었던 이익규 선수였었는데요. 네. 스페어 처리를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팀이 다시 핀 싸움에 들어가서 거의 첫 출발을 7프레임부터 다시 첫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스트라이크 처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스페어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또 따라가고 있는 광주시청. 그럼요. 이제는 격차를 벌려는 박경록 7번째 프레임 완벽합니다. 더블 달성 울주군청. 야, 이 스트라이크는 큽니다. 굉장히 속 시원하게 속 뻥 뚫리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가 저렇게 파워풀한 스트라이크를 치면 10개의 핀이 동시에 핀이 놓여지는 핀덱에서 동시에 폭발하는 느낌이거든요. 저것이 바로 이 볼링의 어떤 이 매력이 아닐까. 그렇죠. 정말 속 시원합니다. 그를 그대로 또 잘 느끼게 도와줬었던 박경록 선수였고요. 자, 한재현 선수. 또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번에도 1, 3번보다는 1, 2번 브루클린 쪽으로. 네. 지금 볼이 진행되는 어떤 방향성을 보면요. 지금 한재현 선수가 느끼는 것보다 공의 레인의 가운데 부위가 훨씬 더 마찰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볼링이 어려운 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조금만 더 밀면 되겠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스페어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런 단게임 승부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이게 개인전이면 말이 또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개인전의 경우 초반에 한 5, 6프레임을 정말 어렵게 스트라이크 한번 못 치다가도 뒤에 어떤 극복을 해서 스트라이크 연속해서 기록해서 승리하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개인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 단체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힘든 부분이죠. 예. 이제는 강희원 중요한 8프레임 한 핀이 남습니다. 핀이 남네요. 예. 강희원 선수 아쉽습니다. 이 주장으로서 정말 결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럴 때 한번 역할을 해준다면 어떤 승리의 요건을 진짜 8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아쉽게도 9번 핀이 남고 말았네요. 본인도 무언가 좀 잘 안 되네.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을 안겨줬었는데 한 핀 처리하면서 스페어로 가져갑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점수상으로는 울주군청이 많이 앞서고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앞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는 오히려 광주시청팀이거든요. 그렇죠. 자, 광주시청팀은 사실 개개인의 기량은 정말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지만 우승 영순이라고 뽑힐 정도로 타 감독님들이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들입니다만은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경험이 이런 팀전의 경험이 적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본대회처럼 이런 TV 중계 파이널 이런 경기에 어떤 경험이 적다라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사실 이게 일단 이 투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지호 선수. 류지호의 프레임 두꺼워요. 3-6텐을 남겨뒀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수들을 찍는 캠만 무려 4개거든요. 아우. 예.
모든 각도에서 선수들의 자세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볼의 진행 방향. 지금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의 진행 방향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선수들이 레인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네. 페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세세한 과정을 만들어주는 대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이 이 업그레이드라는 게 엄청나게 됩니다. 네. 사실 다른 훈련보다도 멘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동성 굿프레임 오, 다행이에요. 한 핀을 남겨둡니다. 자, 지금 점수상으로 21점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제 9프레임이지 않습니까? 10프레임, 2프레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울주군청 팀에서는 안정되게 스페어만 가져가도 승점 2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선수들이 어떤 도전적인 자세를 보이느냐 아니면 디펜스적인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느냐는 물론 뭐 팀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지만 지금 임동성 선수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임동성 선수입니다. 자, 광주시청팀에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상대 팀의 울주군청 팀의 투구를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박건아 선수는 이번 남자 1차 5번째 경기 울주군청을 상대로는 본인이 올라왔던 프레임에는 모두 스트라이크를 쳤거든요. 네. 뭐 왼손 볼로로서 기량은 최고조에 있는 선수입니다. 박건아 스트라이크! 정말 멋지네요.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정말 잘 칩니다. 네. 나이는 어립니다만 충분히 많은 왼손블러들의 교보제가 될 만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박건아 선수입니다. 저렇게 역동적인 상체의 움직임 속에서도 중심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파워풀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저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만큼 또 코어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자, 일단 황동욱 선수가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8분 능선은 넘습니다. 황동욱. 자, 황동욱 선수도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울주군청 팀 안에서는 지금 현재 황동욱 선수가 거의 MVP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황동욱도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건아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 단체전 다 스트라이크를 쳐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투구했던 10프레임 초구의 스트라이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자리가 광주시청과 똑같이 9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스페어 카바만 해주더라도 광주시청이 남아있는 10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도 동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투구였던 거죠. 뭐 만약에 더블을 지금 기록한다면 승리는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황동욱. 한핀이 자, 황동욱 선수 뭐 잘 쳤습니다만은 지금 남아 있는 이 한 핀 스페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건 저희가 뭐 가정에 의해서 미리 예상을 하는 겁니다만은 황동욱 선수가 이 스페어를 이 한 핀을 놓치게 되면 208점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광주시청에서 남아 있는 10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09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핀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있는 황동욱 선수입니다. 역시 이미 모두가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9점으로 지금 4인조 단체전 마무리하는 울주군청.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실업 선수들의 기량은요. 이 볼링 선수는 피지컬적인 면과 멘탈적인 부분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기량이 되면 사실 피지컬적인 부분은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대표가 어떤 선수가 되느냐? 이 멘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여기는 이론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레인 파악하는 부분, 이 경기 외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발전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예. 자, 팀의 주장 이익규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익규. 오! 스트라이크! 자, 이빨을 꽉 깨뭅니다. 더블을 기록해냈습니다. 팀의 예. 장동철 선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뭐 선수들 개개인 간에 서로의 기량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예. 자, 이제는 빈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 하나만 하게 된다면 내줄 수 있다라는 조금의 어려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이익규 선수입니다만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생각을 좀 비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참 어떤 정답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의 또 특성에 따라 또 다를 그럼요. 거고요. 과연 이익규는 어떨까요? 자, 떠났습니다. 마지막 프레임 두 번째 투구는 스트라이크! 역시 이익규입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앞선 울주군청의 이 선수가 템프레임 초구에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느냐 못했느냐가 얼만큼 중요한 투구였는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황동욱 선수도 충분히 잘했습니다만은 지금 투구하고 있는 이기 선수, 자, 스트라이크면 동점,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외에는 모두 패배로 끝납니다. 그렇죠. 신승을 울주군청이 기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익규가 그 울주군청의 흐름을 깨트려 버릴지. 자, 울주군청은 아직 승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는 1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1점 차이로 인해서 순위가 충분히 갈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투구. 이인규의 오른손을 떠났고 야, 3%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마지막에 보여준 광주시청의 주장 이익규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이 동점을 이루면서 승점을 나눠 가지나요? 네. 오늘 제가 정말 뭐 다양한 경기들을 중계해 왔습니다만 처음으로 동점 봤거든요. 그것도 마지막 9템 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광주시청이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울주군청을 어떻게든 어렵게 만들어내면서 승점 2점을 주지 않으려는 이 노력, 이게 결국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주군청 팀에서는 아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의 이 동점, 패배하지 않고 동점이라는 것도 다음 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광주시청의 마지막까지의 그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승점 1점씩 나란히 갖게 된 단체전 두 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개인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